자, 저도 왔어요. 이번에는 투자론의 꽃이에요, 꽃. 핵심 중에 핵심. 핵심 중에 핵심만 제가 이거 시간이 한 30분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걸 그냥 합쳐서 해볼 거야. 한꺼번에 암기하게. 그게 바로 위험의 관리, 육개수, 그 다음에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까지. 그러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이 편이라도. 그리고 항상 인강을 보시는 분은 심심하면 수강 후기 적을 수 있는 기회면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소리니까 그냥 의무감을 갖지 말아주세요. 요새 이제 지칠 때가 됐어요. 지칠 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페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나씩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나눠주면 자료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고,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쪼각쪼각 이렇게 보는 게 분명히 나의 점수를 올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참여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는 확실히 올라가요. 확실히. 자, 보세요. 24번 위험의 관리.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위험의 관리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고,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일단 5가지가 있어요. 자, 두 문자가 제보할감, 포트폴리오. 이렇게. 그래서 제보할감, 포트폴리오. 얘는 암기하는 게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합니다. 이게 위험하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험을 낮추는 거죠. 근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면 항상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이니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도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출제자들은 요 2가지를 내는 거예요. 요 2가지를 구분하라는 거. 자, 보수적 예측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뭔가 투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제가 사례로 수업 중에 뭘 들었어요? 3월 모의고사를 딱 경험했더니 뭔가 암기하지 않고 강의만 들으면 점수가 정말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을 가지고 4월 달에 모의고사의 점수를 가장 보수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예측하라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라는 거죠. 그럼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수익은 가능한 낮다고 예측을 하는 거고, 비용은 가능한 높다고 예측을 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수익은 가능한 낮춰서 분석을 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여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모가지를 이렇게 치는 건데, 모가지를 치기 전에 암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할인이라는 게 항상 현재 가치를 뜻하니까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 그래요. 이게 할인율. 근데 투자론에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투자론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할 때 몇 프로를 버리고 할인하고 와야 되느냐, 이 할인율이 필요한데, 이 할인율로 반드시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써요. 이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7%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할 때 7%를 할인율로 대입해서 7%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인율 이꼬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얘가 쉬워지는 거죠. 자, 위험이 딱 발견이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할인율을 조정해요. 이게 조정 할인율이에요. 근데 할인율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이니까 결국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 수익률. 근데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항상 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요구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암기가 되죠. 그럼 제가 저번 편에 진리 하나를 언급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투자의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하는 수익을 항상
올리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올리는 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올린다. 요구 수익률을 보다 높은 걸 적용한다. 그러면 거의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요구 수익률을 뭔가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 자, 그럼 얘는 바로 오른쪽에 기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위험의 관리라는 1, 2, 3, 4번 요게 중요한데, 자, 1번을 딱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암기하는 거예요. 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딱 보이면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의 보수적 예측이구나. 보수적 예측은 항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지 수익은 낮다고 추정하는 거고 비용은 높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낮게 높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낮게 조정해서 뭔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항상 할인율이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가지를 치고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해 버리겠어. 근데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항상 할인율을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문을 쭉 읽다가 요구 수익률이 보이고요. 요구 수익률을 올린대요. 그럼 너는 그냥 옳은 지문이에요. 그냥 옳은 지문. 그런데 이런 거예요. 쭉 지문을 보는데 요구 수익률이 나오고 하향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너는 틀린 지문인 거예요. 틀린 지문. 보수적 예측에서는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낮추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항상 올리는 거예요. 나는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니까 이게 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민감도 분석은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딱 그려놓고 여기는 원인. 자, 원인이 뭔가 바뀌면 결과치가 항상 바뀌어요. 근데 투자론에서 결과치는 수익률이나 또는 순영가 이런 걸 줘요. 순영가, 결과치로, 순영가.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은 원인이 변화했을 때 이 결과인 수익률과 순영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됩니까? 둔감하게 변화됩니까?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 이게 원인이에요. 요것들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률이 결과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민감하게 바뀌나요? 둔감하게 바뀌나요? 이걸 분석하죠. 그래서 원인이 변화했을 때 수익률이 민감하게 바뀐다 그러면 수익률이 심하게 요동을 치는 거죠. 심하게. 지금 요새 주식시장을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루에 막 4% 올랐다가 그 다음날 5%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또 6%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주식시장이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민감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민감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 위아래로 심하게 수익률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는 보다 위험한 대안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는 자 무조건 3가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자, 3가지. 자,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여러 개 묶어서 투자하는 묶음 투자를 의미하는데 이 묶음 투자라는 게 너무 없어 보이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그죠? 포트폴리오라는 고상한 용어를 쓰는 거죠. 묶음 투자. 그럼 이게 자산을 여러 자산에 묶어서 투자하면 첫 번째 모든 위험이 제거됩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의 큰 흐름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로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의 큰 흐름은.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포트폴리오로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위험을 독한 놈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독한 위험은 제거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개별 자산이 갖는 비체계적인 위험만 감소시킵니다. 이건 웬만하면 다 알아요. 자, 포트폴리오 첫 번째 논점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X, 시장의 흐름까지는 뭔가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시장의 위험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이게 이 포트폴리오 꽃이에요. 이건 줄이면 자산의 조합을 말해요. 자산의 조합. 즉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의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인데 어떤 자산끼리 묶을 것이냐 이런 문제. 어떤 자산끼리 묶을 것이냐. 그럼 암기 코드가 항상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 돼요. 서로 똑같은 자산을 묶어야 돼요.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자산끼리 묶는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르다라는 걸 투자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면 외형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걸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따진다 그랬죠. 수익률의 변화 방향. 그래서 이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따질 때 제가 이 사례를 강의 중에 썼어요. 자, 삼성전자의 주식, 삼성전자에 내가 지금 현재 몰빵을 하고 있는데 몰빵하기 싫어서 삼성전자에다가 A 회사 주식을 묶을 것이냐, A 회사 주식을 묶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B 회사 주식을 묶을 것이냐. 요 문제가 요 자산의 조합이에요. 자산의 조합은 항상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 거니까 요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살피는 건데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의 변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A 회사의 수익률은 삼성이 올라갈 때 같이 쭉 올라가요. 그러면 서로 다른 회사죠. 삼성과 A 회사는. 그러나 수익률은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니까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이 쭉 올라갈 때 B 회사의 수익률은 쭉 떨어져요. 그럼 이 두 관계는 두 자산은 결국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만 내놨어요. 결론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요 포트폴리오 2는 꼭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봐요. 자, 포트폴리오 논점 2는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문제예요.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우연분산 효과는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수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여러분이죠. 플러스 값은 두 자산의 수익률이 항상 비례 관계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라면 항상 유사한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근데 마이너스 쪽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이 두 자산은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자산인 거예요. 다른 자산. 그런데 얘는 극단이 있죠. 탄력성처럼. 탄력성도 극단이 있잖아요. 무한되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이듯.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항상 극단에 플러스 1이라면 자, 비슷한 자산 중에서 가장 비슷한 자산이니까 완전히 동일한 자산이라고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밑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떻게 암기했냐. 플러스 1이 나오면 마트에서 보는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1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하면 똑같은 놈 주는 거예요. 뭐 다른 놈 껴주는 거예요. 똑같은 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똑같은 놈이네. 똑같은 놈 주겠지. 똑같은 놈이네. 그럼 똑같은 놈 묶어봤자 분산 투자 효과는 있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쪽에 가장 극단에 있는 거죠. 이쪽이 서로 다른 자산 중에 가장 서로 다른 자산, 완벽하게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라면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암기해 보자고요. 자. 자,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 논점, 자산을 어떤 것끼리 조합을 해야 됩니까? 그럼 서로 다른 자산끼리. 근데 서로 다른 자산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수익률의 상관계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 즉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산을 묶는 것이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서도 이왕이면 어떤 거?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이라면 완전히 서로 다른 자산으로 취급되니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플러스 1? 똑같은 놈을 묶어서 주겠다는 거네. 그럼 똑같은 놈을 묶으면 아니 우리야 좋지만 위험을 낮추는 그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전혀 무의미하죠. 똑같은 자산을 묶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적 포트폴리오 이론. 자, 여기 살짝 한번 키워볼까요? 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 일단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산끼리 묶더라도 그 경우의 수가 57,000여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57,000여 개가. 57,000여 개가.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 수많은 포트폴리오 조합 중에 내가 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찾아내요? 이게 바로 효율적 전선이죠. 그렇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효율적 전선을 찾아내죠. 찾아내. 그럼 이 효율적 전선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즉 투자자들의 성향에 의해서 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투자 성향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효율적 전선을 찾아내고 효율적 전선을 찾아낸 다음에 효율적 전선에서 투자자의 성향, 이 투자 성향이죠. 투자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전선에서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지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죠. 자, 문제를 통해서. 자, 기출지문. 자,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논점을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논점 1.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비체계적인 위험만 제거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산을 서로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이 서로 다른 자산. 근데 서로 다른지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수익률의 상관계수. 그러면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수치가 측정되나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그러면 이 상관계수의 분석은 플러스면 서로 유사, 마이너스면 서로 상반된, 수익률이 상반된 반비례니까 서로 다른 자산. 그리고 극단에 있는 플러스 1이라면 1 플러스 1 똑같은 자산을 묶는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마이너스 1이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똑같은 자산을 묶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는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는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추는 효과예요.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잘 묶은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그리고 이항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 그 다음 6번. 수익률의 변동이 상반된 추세를 보입니다. 수익률의 변동이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면 수치, 부호로는 마이너스 값이죠. 반비례니까. 자, 그래서 요 자산을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나는 돈이 제약돼 있잖아요. 나는 돈이 제약돼 있으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까? 그럼 일단 먼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아요. 그걸 묶은 게 효율적 전선이죠. 그러니까 일단 효율적인 전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아요. 어떻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습니까?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찾아요. 이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찾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죠. 그럼 됐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 즉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성향에 맞는 것을 그렇죠.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암기 코드가 하나 있어요. 암기 코드가 이게 뭐냐? 자,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르냐?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까우냐? 이런 내용인데 바로 요 놈이에요.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면 여기죠, 이거. 자, A를 선택했다. A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낮은 수익, 낮은 위험. 낮은 수익, 낮은 위험. 그런데 어떤 사람이 A를 선택했다라는 건 뭘 보고 선택한 거야? 낮은 수익이 아니라 낮은 위험을 보고 선택했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 B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얘는 A보다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죠. 그런데 B를 선택했다는 건 결국 높은 위험이 아니라 높은 수익을 놓고 선택했겠죠. 요 사람을 우리는 공격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요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르죠. 이걸 물어본 게 바로 요 논점이에요. 그럼 암기 코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보수직 이렇게 기억했나요? 보수직, 보수적 쓰다 보면 수직 이렇게 돼.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항상 보다 가파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암기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자, 심심할 때마다 얘는 들어줘야 돼. 자, 위험의 관리란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위험의 관리란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는 재보할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합니다. 라는 거고, 보수적 예측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 또는 수익은 가능한 낮다고 추정하고, 기대되는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 나오면 할인율이 포인트예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항상 나의 할인율 또는 요구하는 수익을 조정해요. 근데 진리가 위험 회피형이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은 항상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합니까? 민감하게 바뀌나요? 둔감하게 바뀌나요? 이걸 따지는 거죠. 민감하게 바뀌나요? 둔감하게 바뀌나요? 근데 민감하게 바뀐다는 건 수익률의 변화가 요동을 친다는 거고, 이렇게 민감도가 클 때 우리는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는 항상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 아주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일부러. 이게 복잡하게 해봤자 오히려 암기만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묶는 건데 이렇게 묶는다고 모든 위험이 제거되니? 아니에요. 시장의 큰 흐름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독한 위험이라고 하고, 이 독한 위험은 제거될 수 없죠. 비체계적인 애만, 안 독한 놈만 제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묶음 투자니까 어떤 자산을 묶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항상 결론은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산을 묶는 건데 서로 다르다라는 걸 뭘로 판단합니까? 상관계수. 그리고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 즉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서로 다른 자산이고 이왕이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끼리 조합할 때 극대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혹시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되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똑같은 거 묶는다는 건데 그러면 너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는 꽝인 거죠. 꽝. 그 다음에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수많은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찾아요.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근데 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도 여러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 그 중에서 나의 성향, 나의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여기까지 딱 끊어올 테고 잔소리 다 뺐으니까요. 자주 오세요. 자주. 잊을만 하면 자주. 잊을만 하면 자주. 자, 여기까지입니다.